천하에 이름난 제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하지만 동탁의 장수 화웅이 나타나자 명장들은 연달아 쓰러졌고 조금 전까지 자신만만하던 장막 안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제후들의 말석에서 이름 없는 마공수 하나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조조가 뜨거운 술 한 잔을 따라 건네자 그는 잔을 받지 않고 말했습니다. 술은 그대로 두십시오. 화웅을 베고 돌아와 마시겠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던 관우는 어떻게 술 한 잔이 식기도 전에 천하에 자신의 이름을 알렸을까요? 오늘은 삼국지연의 6번째 이야기 온주 참화웅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진군과 헤어진 조조는 다시 혼자가 되어 진류로 향했습니다. 며칠 전까지 그는 동탁을 죽이지 못한 채 수배령을 피해 달아나던 도망자였습니다. 하지만 진류에 도착한 조조는 더 이상 혼자 칼을 들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 사람의 칼로 동탁을 쓰러뜨릴 수 없다면 천하의 군웅을 움직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조조는 아버지 조승에게 그동안의 일을 설명하고 집안 재산을 풀어 군사를 모집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큰 군대를 일으키기에는 가진 것이 부족했습니다. 그때 진류의 부호 위용이 조조의 뜻을 듣고 자신의 재산을 내놓았습니다. 조조는 충이라고 적힌 깃발을 세우고 병사를 모았습니다. 악진과 이전이 먼저 찾아왔고 하우동과 하후연, 조인과 조홍도 병력을 이끌고 합류했습니다. 도망자였던 조조의 곁에 조금씩 사람과 군대가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조조는 먼저 황제의 밀명을 받은 것처럼 거짓 조서를 각지에 돌렸습니다. 이어 동탁이 황제를 능멸하고 백성을 해쳤으니 충의로운 자라면 함께 군사를 일으켜 한나라를 구하자는 경문을 보냈습니다. 명문가의 원소와 원술, 강동의 송견, 북평의 공손찬, 서량의 마등을 비롯한 각지의 제후들이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모두 한나라를 구한다는 명분을 내세웠고 조조의 군대까지 합쳐 거대한 반동탁 연합군이 만들어졌습니다. 공손찬은 연합군으로 향하던 길에 평원현령 유비를 만났습니다. 유비의 곁에는 관우와 장비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관우는 마공수, 장비는 보궁수라는 낮은 직책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공손찬은 두 사람의 능력에 비해 관직이 너무 낮다며 안타까워했고 유비 삼형제를 데리고 연합군 진영으로 향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관우와 장비는 수많은 병사 사이에 섞인 이름 없는 무장일 뿐이었습니다. 연합군 진영에는 출신도 생각도 다른 제후들의 깃발이 끝없이 늘어섰습니다. 그들은 같은 적을 향해 모였지만 누가 더 큰 공을 세울지부터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제후들이 모두 모이자 조조는 이렇게 큰 군대를 움직이려면 모두가 따를 맹주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대대로 높은 벼슬을 지낸 명문가 출신이며 옛 부하도 많은 원소를 추천했습니다. 원소는 몇 차례 사양한 뒤 단상에 올랐습니다. 맹세를 마친 원소가 연합군의 맹주가 되었고 원술은 정군의 군량을 담당했습니다. 선봉은 강동의 호랑이라 불리던 송견이 맡았습니다. 천하에 이름난 제후와 장수들이 깃발 아래 늘어서자 누구도 동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수관이 위험하다는 보고를 받은 동탁은 장수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여포가 자신이 연합군을 쓸어버리겠다고 나섰지만 그 뒤에 있던 화웅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닭을 잡는데 소 잡는 칼을 쓸 필요가 없으니 자신이 제후들의 목을 베어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동탁은 화웅에게 병력을 내주어 사수관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연합군은 적과 제대로 싸우기도 전에 내부에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제북상 포신은 송견이 첫 공을 차지할까 두려워 동생 포충에게 몰래 먼저 진격하라고 했습니다. 공을 서두른 포충은 사수관으로 달려갔지만 화웅에게 허무하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정식 선봉 송견은 사수관 앞에 도착했습니다. 송견의 부장 정보가 화웅의 부장 호진을 쓰러뜨리자 송견군의 기세가 올랐습니다. 그러자 원술의 곁에 있던 사람들은 송견을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송견이 동탁을 무너뜨리고 낙양에 먼저 들어가면 또 다른 강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정군의 군량을 맡은 원술은 결국 송견에게 식량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송견은 군량이 끊긴 이유도 모른 채 원술에게 사람을 보내 식량을 재촉했습니다. 그러나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배고픔에 지친 병사들이 대열을 유지하지 못하던 그날 밤 사수관의 문이 열렸습니다.
횃불 아래 쏟아져 나온 화웅의 군대가 송경군을 덮쳤습니다. 이숙이 뒤를 기습하고 화웅이 정면을 공격하자 송경군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송견은 혼란 속에서 달아났고 부장 조문은 송견의 눈에 띄는 붉은 두건을 대신 썼습니다. 화웅의 추격을 자신에게 돌려 송견을 살려내려 한 것입니다. 송견은 살아남았지만 조문은 화웅의 칼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연합군의 선봉이 무너진 이유는 화웅이 강해서만은 아니었습니다. 첩공을 탐낸 포신과 송견을 질투한 원술이 이미 같은 편의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송견의 패전 소식이 전해지자 원소는 제후들을 다시 불러 모았습니다. 뒤늦게 장막에 들어온 공손찬의 뒤에는 유비관 우장비가 서 있었습니다. 유비가 황실의 후손이라는 말을 들은 원소는 그에게 말석을 내주었습니다. 그러나 관우와 장비는 유비의 뒤에 선 채 제후들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때 화웅이 송견의 붉은 두건을 장대에 걸고 연합군 진영 앞으로 나와 싸움을 걸었습니다. 원술의 장수 유섭이 먼저 나섰습니다. 하지만 세 합도 버티지 못하고 죽었다는 보고가 돌아왔습니다. 한복은 자신에게 반봉이라는 뛰어난 장수가 있다며 그를 내보냈습니다. 이번에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반봉 역시 화웅에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원소는 자신의 명장 알량과 문추가 이 자리에 없는 것을 아쉬워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동탁을 무너뜨리겠다며 기세를 올리던 제후들은 더 이상 누구도 쉽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유비의 뒤에 서 있던 관우가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긴 수염의 붉은 얼굴, 큰 체격을 지닌 관우는 자신이 화웅의 목을 베어오겠다고 말했습니다. 공손찬이 관우를 유비의 의형제라고 소개하자 원소는 그가 현재 무슨 벼슬을 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관우가 유비를 따르는 마공수에 불과하다는 대답이 나오자 원술은 얼굴을 붉혔습니다. 수많은 제후와 이름난 장수들이 모인 자리에서 일개말단 병사가 나서는 것은 자신들을 모욕하는 일이라며 관우를 끌어내라고 했습니다. 원소도 마공수를 내보냈다가 화웅이 연합군에 사람이 없다고 비웃을 것을 걱정했습니다. 제후들이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관우가 화웅을 이길 수 있는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누구를 따르는지 어떤 벼슬을 가졌는지가 먼저였습니다. 그러나 조조는 관우를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관우의 외모와 기세는 평범한 병사와 달랐습니다. 조조는 이 사람이 큰 소리를 친 데에는 반드시 용기와 능력이 있을 것이라며 싸워보게 한 뒤 패하면 그때 죄를 물어도 늦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원소가 화웅에게 비웃음을 살 것이라 걱정하자 조조는 관우의 풍모가 범상치 않으니 화웅이 그가 마공수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겠느냐고 답했습니다. 관우는 자신이 화웅을 베지 못하면 목을 내놓겠다고 말했습니다. 조조는 뜨거운 술 한 잔을 따라 관우에게 건넸습니다. 하지만 관우는 술잔을 받지 않았습니다. 술은 그대로 두십시오. 술잔이 식기 전에 돌아오겠습니다. 관우는 칼을 들고 장막 밖으로 나가 말에 올랐습니다. 장막 안에는 그를 비웃던 제후들만 남았습니다. 곧 바깥에서 거대한 북소리와 함성이 울렸습니다. 천지가 무너지는 듯한 소리가 장막 안까지 밀려들자 제후들은 서로의 얼굴만 바라봤습니다. 누구도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말방울 소리가 빠르게 가까워졌습니다. 장막이 열리고 관우가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손에는 화웅의 목이 들려 있었습니다. 관우가 그것을 제후들 앞에 내려놓았을 때 조조가 따라둔 술은 아직 따뜻했습니다. 이름난 장수들을 연달아 쓰러뜨린 화웅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마공수 관우가 배워온 것입니다. 조조는 크게 기뻐했습니다. 장비는 형이 화웅을 베었으니 지금 바로 사수관으로 쳐들어가 동탁까지 사로잡자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원술은 또다시 신분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름난 제후들조차 조심하고 있는데 작은 현령의 부하가 감히 앞에서 목소리를 높인다며 사명제를 내쫓으라고 했습니다. 조조는 공을 세운 사람에게 어찌 신분과 귀천을 따지느냐며 원술을 말렸습니다. 원술은 제후들이 일개 현령만 중히 여긴다면 자신이 떠나겠다고 맞섰습니다. 조조는 한마디 말 때문에 큰일을 그르칠 수 없다며 공손찬에게 유비관 우장비를 데리고 진영으로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관우는 화웅을 베어 자신의 실력을 증명했지만 신분의 벽까지 무너뜨리지는 못했습니다.
조조는 몰래 사람을 보내 소와 술로 삼형제를 위로했습니다. 천하의 제후들이 가문과 관직을 따지는 동안 이름 없는 관우는 실력 하나로 자신의 이름을 새겼습니다. 그러나 화웅의 죽음은 더 강한 장수를 전장으로 불러내고 있었습니다. 동탁의 곁에는 아직 천하에서 가장 두려운 무장 여포가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호로관 앞에 나타난 여포와 그 한 사람을 막기 위해 차례로 뛰어든 유비관 우장비의 전투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삼국지의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해두시고 함께 해주세요.